그다음에 뭐예요? 기존 강대국, 즉 미국이 신흥 강대국 중국의 패권국의 지위를 순순히 넘겨주지 않는다는 교훈. 그러니까 둘이 같은 놈들인데 패권 싸움이 있다 이 얘기거든. 그 패권 싸움도 근데 지금 이런 전제가 이 패권 싸움 안에는 문명에 관한 원칙을 뭘로 삼을 거냐가 들어있는 패권 싸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국제정치학의 그 뭐 철학 교수가 뭐 크게 공부를 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게 공부 안 하고 왜 글을 써?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면서.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야 그 뭐야 자기 독백 비슷하게 그냥 막 그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패권을 도전을 하는데 근데 몇십 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에 독일이 영미 혹은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 패권 도전을 했느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패권 도전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패권을 도전을 하는데 과연 패권을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방식이 남사군도의 그다음에 방식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뭐 자유주의든 뭐든 간에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규범, 본질적인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반동으로 갔어요. 웨스트팔리아 체제. 그러니까 이제 주권 침략을 한 거는 남사군도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400년의 축적을 한꺼번에 아주 데몰리션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흉악한 놈들한테 중국이 지금 400억 불이니까 600억 불을 밀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란 밀어주고 있고, 이란 밀어주고 북한 있고, 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탄핵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이런 패권 방식을 두고 미국이랑 동질적 패권 경쟁이다라고 놓는 당신의 눈알은 어디에 지금 박혀 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침략 그리고 이런 글을 에이스 칼럼이라고 실어주는 조선일보는 무슨 신문이냐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한겨레 신문 분국 혹은 평양 무슨 저기 평양 신문 분국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 조선일보는. 그 실질적으로 또 이제 지정학적 팽창은 우리가 지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주권 국가의 중요한 주권성을 중국으로부터 침해당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 어떻든 간에. 근데 주권 침략을 일삼고 청나라 때의 조공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천하 체제 그 프로그램을 다 지금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예컨대 경쟁력이 있고 공정한 트레이드 룰에 의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술 절취하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 거의 그 테러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자국에 들어온 국가들을 거의 위협하고 그다음에 거의 뭐 테러에 가까운 그 뺏기 그러니까 야만적 중화 질서. 야만적 중화 질서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온 세계 에너지 무역 통로에 대해서 빚을 돈질해서 영토와 이권을 빼앗고 이런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눈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겁니까? 생각은 또 왜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번 또 더 웃겨. 정상 국가를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 저기 일본 개헌 얘기하는 거죠. 그 헌법 변경.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야 지금 일본의 조치가. 그렇죠.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켰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징용 판결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그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베가 책임을 제일 져야 되는 주역이다. 일단 이 수순들이 일본 내부의 정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나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권력 게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뭐 그 판단 차치하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게
저기 뭐야 외교 문제 그냥 단순한 외교 문제인가 징용 판결이? 아니죠. 이게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52년에요. 예. 미 국무성의 발표가 있어요. 그거 있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일본이 한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을 해요. 네. 근데 일본이 한국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많았다고 컸다고. 그렇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라고. 우리가 적산이라 그래서 다 걷어들여 가지고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까고 들어가면 굉장히 깊게 올라가는 문제고 이게 외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일 청구권으로 그걸 다 마감을 지은 거거든. 지어서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작년에 폭도질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윤 교수 입장에서 그게 그러면 윤 교수 저 얘기는 뭐냐면 외교 그냥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폭도질이요. 그거 왜 직시 안 하냐고. 당신이 왜 아니면 아예 내놓고서 나는 대법원 판결 지지한다로 하든지.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것의 시비는 일단 외교 문제라고 그래서 X라고 포장해서 냅두고 그러고 얘기 전개하죠. 아니 왜 이렇게 비겁하냐고 사람이. 혹시 그걸 안 봤지 모르겠죠. 왜 며칠 전에 그 현직 부장판사 김모 판사가 김태규 그분이 정확히 썼죠. 정확히 썼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뭐 잘 배운 무슨 높은 수준 교수가 아니더라도 상식이네. 매일매일 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생활인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리를 넘어갔어요. 첫째, 시효 문제. 10년이 시효인 대한민국 민법상의 제재에서 50년짜리야. 60년이죠 뭐. 65년부터 하면 54년. 그렇고 건 60년이 된 부분. 이거를 대법원 판결이 뛰어넘다고 그러는데 뭐 초인인가 신인가? 법은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인이 아니라 폭도. 폭도죠. 오케이. 대법관 법복을 입은 폭도. 그다음에 그 사람들 죽창 이렇게 딱 하면은 투 모드 돼. 저기 이제 판결본 딱 하면 죽창으로 변해.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신일본 제철에다가 청구를 한 건데 법인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 법인격이 이미 청산이 되고 이름이 유사 이름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유사 이름의 신일본 제철이에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당한 맞거나 아니면은 이미 청산이 된 법인격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이 시효를 넘는 뭐가 있다고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청구할 대상이 없는 아무도 없는 유령한테 지금 청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을 교성시키자고 덤빈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범인이 죽었는데 이거를 교성시키자고 덤빈 거야.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김능후 판사. 그다음에 세 번째 있잖아 또. 독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하세요. 네. 세 번째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나뭐 뭐냐면 이게 두 정상국가 간의 협정인데 이 협정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이 상식적으로 이미 2003년에 판결을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입만 뻑하면은 일본이 우리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대법 판결을 무시했다라고 날뛰는데 우리의 대법 판결이 2003년 일본 판결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미리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대법관들은요. 대법관이라 쓰고 폭도라고 읽는 거예요. 폭도 선동가들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건. 하여튼 저기 몇 년 사이에 우리 지금 우리 법 연구회라서 그렇는지 아니 뭐 법관이 떼지어 다니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법관은 사실은 개인의 그 고독한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양심과 양식과 실존을 다 걸고 법에 맞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법관인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10대 홍위병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윤창중 씨, 윤평중 씨가 글을 쓸 때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게 잘못이 있는 게 일단 미중 전쟁 뭔지 몰라. 뭔지.
그다음에 지금 사태의 발단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냥 팩트도. 외교 문제라고 뭉치고서 딱 땅에 묻어놓고 논의를 전개. 아니 제일 민감한 문제를 땅에 묻어놓고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냐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저것도 논의를 또 묻어놓은 거예요. 경제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북한으로 전략물자 밀수출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어느 누구도 지금 제기해. 그 핵심 그 핵심은 또 경제 문제라는 네 글자로 포장을 해서 또 땅에 묻어. 아니 중요한 논점은 다 포장해서 땅에 묻고 나서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글을 쓰나? 그다음에 한신대 철학과는 그런 식의 철학을 가르치는데요. 나 황당한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 이게 글 보니까. 이게 뭐 윤 교수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은 반문의 기치를 열심히 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저 야당이나 그다음에 반문은 아니지만은 문재인의 개춤을 추는 우리 조중동이나 한국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말하자면 헌법기관의 체크 앤 밸런스가 아니라 네. 한 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이 소통 과정을 거쳐서 공론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은 히스테리고 그다음에 히스테리의 정치적 결과는 소위 말하자면 근본주의적 투쟁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을 하거나 친일파. 어, 조국에 의하면 좀. 친일파. 그다음에 이적 행위자. 그다음 뭐 거기에 조국에 대해서 의하면.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너 이적하려고 그래? 근데 또 뭐야 다른 쪽에 또 프레임은 야 매국이 따로 있나 능력도 안 되면서 일본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고 하면은 야 한국 경제 망치면은 네가 매국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파들은 또 매국. 윤창중이 지금 죄송합니다. 윤평중이 지금 그 논리예요. 뭐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저런 말하자면은 네. 소위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이분법적 그 사고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공적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그 말하는 경쟁자들에 대한 네. 태도가 이게 틀린다. 디퍼런스가 인정이 안 되고 바로 어떻게 비약을 하냐면은 존재적 부정으로 비약을 해버려요. 즉 우적 구분을 공적인 경쟁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사적 원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게 이렇게 이 감정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 근본주의 아니에요. 내만 옳다 그러고 상대방이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존재 가치가 없어. 절멸의 대상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건 뭐 좀 다르고. 나는 저게 문재인 586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절멸시키려 그러는데 이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김일성 수령께서 정의하신 용어입니다. 그건 이제 뭐 주체에 갖게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1급이라고 또 조선일보에서 네. 상당히 하고 또 사실은 윤 교수가 뭐 어떤 데서 상당히 좋은 걸 또 많이 써요. 근데 오늘 이거를 보면서 조선일보나 윤 교수나 이게 지금 현재 도를 넘은 거야. 도를 넘어서 이건 도를 넘은 거리고 너무 이게 여론을 그리고 평소에 좋았다고 생각되는 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마인드에서 그냥 겉에 분칠한 거 아니었냐. 그렇지. 이게 당신 마지막 밑바닥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선일보의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윤평중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진 비교적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던 컬럼니스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더 웃기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유별나게 잔인했던 일제 식민 통치의 악몽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에 새긴 결과. 자, 이게 얼마나 흉악한 얘기인지 제가 세계사를 해보면요, 일제의 식민 체제는 굉장히 고급지고
우리를 많이 배려한 축에 들어가요. 일단 일본 육사를 한국인이 진학할 수 있었고 일본 고등고시를 한국인이 제국대학이 서울에 와 있어요. 제국대학이 서울에 와 있었고 조선은행 조선은행이 발권은행이었다고요. 일본 동경은행과 함께. 그러니까 진짜로 쟤들은 창씨 개명을 장난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1.5등 국민, 1.4등 국민, 1.3등 국민, 1.2등 국민, 1.1등 국민 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1등 국민으로 차차로 바꿔가려고 했던 거야, 쟤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수탈, 악날, 학살 이렇게 보면 일제시대를 이해를 못해. 근데 일제시대를 이해를 못하면 뭐가 되냐. 독립운동을 이해를 못하는 게 돼요. 그렇죠. 이게 악랄한 수탈과 학살 속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는 여지도 아니 그게가 아니라 악랄하고 수탈하고 학살하는데 저항하는 건 생존권 문제잖아. 그 생존권 문제죠. 한국 독립운동이 위대한 건 생존권을 위한 독립이 아니에요. 생존은 일제가 잘 만들어 가고 있어. 어떤 면에선 정신적 독립성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니까. 그렇죠. 인격적. 이게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이. 그래서 숭고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악랄한 수탈과 학살의 시대였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을 설명을 못하죠. 아니요. 철거민 투쟁, 그렇죠. 그다음에 노점상 투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 생존권 투쟁 수준으로. 저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인의 독립운동이 위대한 건 생존권 투쟁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권 투쟁을 위한 독립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달리기에서 1등 막 해서 1등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딱 들어왔더니 2등이 100m가 얘가 11.8로 뛰는 애야. 그렇죠. 그럼 저는 11.8보다 더 앞선 거잖아. 근데 제가 1등을 막 들어왔는데 2등이 100m를 50초에 뛰는 애예요. 그럼 나는 49초에 들어왔는데 이거 내놓을 데가 없는 거야. 다시 그렇죠. 말하자면 일제가 우리를 정말 지들 딴에는 완전히 일본 국민화 시키려고 1.5등 국민, 1.4등 국민, 1.3등 국민, 1.2등 국민으로 다른 식민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그렇죠. 한반도를 경영했었다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렇죠.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만큼 더 고귀해지는 거라고. 그게 근데 중국 공략을 위한 예. 노두보였던 예. 아니면은 순수한 이 소위 동화 정책이었던 둘 다지 뭐. 둘 다가 존재했는데 예.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거대한 대륙을 석권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으로 물리적인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운데 단순한 통치자, 지배자의 파견이 아니라 총통의 파괴가 아니라 중요한 일본이 근대국가라고 예. 하는 중요한 기관들이 여기에 설립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 100% 동등한 기회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실상 차별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고, 그런 방식으로 식민지가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대담하게 그거는 프랑스의 아프리카 경영, 그런 거랑 그다음에 전혀 또 달라. 영국의 인도 경영,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그런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을 알아야. 그래서 성격을 알아야 우리 독립운동을 얘기했는데 저 극단적인 말에서 우리 대체 역사 소설 한번 써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일제가 저기 태평양 전쟁도 안 일으켰고 네. 뭐 어려움을 겪고서 어쨌거나 뭐 미국 영미 체제랑 잘 째쎄쎄해서 우리가 독립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일부야. 그럼 지금 우리는 국민 소득으로만 치면 5만 달러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 없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쓰던 성씨나 몰라. 뭐 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굉장히 아니 그럼 촌스러운 어떻게 그런 성씨를 썼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모국어를 일본어로 해서 일본식 사고방식과 그것만 알아.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다 사라졌어.
그냥 어렴풋한 기억들만 남아 있어. 그게 되게 싫다고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두 싫다고. 번째가 있습니다. 독립할 때 참나. 우리가 지금 나는 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하는 얼마나 숭고한 독립이야 이 독립이. 1945년 8월 15일을 좀 지칭하는 말 중에 해방과 광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광복은 싫어해요. 예. 우리는 이미 20세기 초에 말하면 자유민권이 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미 상당한 지식인들 혹은 많은 대중들한테 소위 말 현대 19세기 말, 19세기 말 현대 1898년 현대 쯤에 때려잡았으니까. 문명의 그 에키스 핵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는 3.1 운동 때 1919년 때 자주 독립 자유 재산권 소유권 예. 그다음에 공존 예. 평화 예. 즉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사에 세계의 문명에 예. 편입할 것을 예. 소위 말하면 또 우리가 저기 들어간다는 걸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현대 문명의 민주공화국으로 간다라는 게 이미 세팅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혹은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예. 독립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이제 뭐 글을 쓴다 지금 현재 문제도 이렇게 그냥 맥락 없이 혹은 어떤 입장에 맞추어서 쓴 글로 오해를 받는 이런 글 속에서 우리 굉장히 비참한 거지. 비참하고 당황스러워요. 지식인이 그래도 그런 날리는 글쟁이라는 지식인이 아니 입장이 다른 건 좋아. 근데 다른 입장을 펼 때도 기본적인 통찰과 어떤 근거는 근거 자체는 탄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글장난이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막 근거 자체가 막 다 거짓이 돼버리면 주요 근거들이 앞뒤가 그리고 안 맞고. 논점의 핵심이 되는 아까 외교 문제라고 지칭됐던 징용 판결은 외교 문제라는 이상한 네 글자로 포장해서 안 되는 땅에 거예요.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경제 전략물자 밀수출 문제는 경제 문제라는 이상한 네 글자로 포장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분명히 안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리고 나서 뭘 논의하겠다는 거야. 나 그러니까 아주 부정직하고 굉장히 그 요설 같은 글인데 이게 윤평중이 이 정도 글밖에 못 쓰나라는 피통한 마음이 들고 나가서 이런 글들이 조선일보의 간판 칼럼이라는 게 야 이것들 정말 악랄하구나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한테 이제 마지막 경고를 마지막이라보다 경고 맨날 할 텐데 뭐 내 말 안 들을 테니까 오늘 마지막 TV예요. 아까 그 얘기. 마지막 경고라고 오늘 마지막 경고 내일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근데 경고를 하면 TV죠. TV죠. 조만간에 뭔 변화가 올 거예요. 일본이 일본이든 까고 미국이든 깐다고 이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지 왜 백색 국가가 제외됐는지 그때 반일 죽창을 딱 180도 거꾸로 돌려가지고 반문 죽창으로 쑤시세요. 이거는 왕년의 빨갱이였던 백모가의 말입니다. 레닌의 또라이 같은 구호가 있었어요.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 내전을 하자. 제정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을 사실 일으킨 나라 아니야. 퍽 하고. 그래가지고 니콜라이 황제가 이게 이상한 전쟁광이어서 러시아 백성들 밀어넣어서 100만 명이 포로가 되고 잡아 죽기고 하는데 6개월 만인가 그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래놓고도 전선 안 떠나고 계속했는데 이 레닌이 공산혁명의 그 두목 레닌이 전쟁 초부터 남들 다 전쟁광에 막 들떠갖고 날뛸 때 완전히 진짜 빨갱이 간첩 같은 소리 간첩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사람들한테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서 짜르를 쏴라. 그거 한번 본따서 죽창을 거꾸로 돌려서 반일에서 반문으로 가세요라고 제가 조중동한테 충고하고 싶습니다. 승산이 100%라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레닌보다 좀 승산이 많아.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미국이 있고 문명이 있으니까. 문정부는 죽창과 부적과 망상을 제외하고는
국가로서의 기초. 김대중 주필께서 그 이야기했죠. 이거는 주필께서 저는 김대중이가 그저 윤홍문홍을 통해서 불능이다. 네. 그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는 인포. 국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 예. 문정권은 투명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패싱 정권이야. 표식 정권이고 투명 정권이야? 네. 그리고 왜 혹세무민을 정권이 우리 내부의 주권자 주인을 보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깨춤추고 있는 조중동과 야당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난 진짜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유, 기회를 잡으세요. 잡아. 잡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